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국가고시 1번 문제에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교양이 있어야겠죠? 정중히 거절한다. 어떻게? 병원 규칙을 설명하면서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자신의 직무 한계,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도 중요해요. 비밀 유지 안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정직한 행동, 업무 중에 병동 물품을 분실했어, 못 깨먹었어, 숨기지 않는다, 보고한다. 환자가 이상해, 문제가 발생됐어, 보고한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유두균열, 유방울혈, 유방염 이 중에서 수유를 금하는 거 유두균열입니다. 젖꼭지 균열일 때만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수유를 금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수유부에 유방이 우려됐어요. 찬 찜질 먼저, 그리고 더운 찜질입니다. 우리가 혈액이나 체액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찬물에 담가서 이 혈액 피기를 빼내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가지고 빨래를 했었죠. 단백질은 찬물에 응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찬물 하면은 유방우려열 먼저 찬물 찜질한다. 또 찬물 하면 기억나야 될 거 뭐 있어요? 틀니는 찬물에 담가 놓는다 했어요. 변형되지 말라고. 유관을 따라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유방을 마사지해준다. 유방은요,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준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측정해요. 혈압은 임신 중독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체중은 부었는지 부종 확인, 소변은 단백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있으면요, 자간전증이에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경련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자가 없어지고 자간증이 되어버립니다. 자간전증은요, 자간증 가기 전이죠. 이때는 경련이 없고 자간증에는 경련이 있다라는 거. 분만가정 개아반회, 개구기, 태아 만출기, 태반 만출기, 회복기, 개아반회. 복압을 높여라, 분만 2기죠.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개대됐어, 이거 분만 2기죠. 분만 1기는요,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10cm 열리기 전까지이다. 이때는 태아의 심음을 청취하고 엄마 회음부를 깎고 복압을 금지한다. 힘을 주면 안 된다. 회음부가 찢어져요. 회음부 열상 방지를 위해서 복압을 금지하고 힘을 주는 것은 2기입니다. 자궁 태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 치기를 취하게 한다.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 치기를 취하게 한다. 좌치기를 취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 심장이 왼쪽에 있어요. 그게 아래쪽으로 있어야 순환이 잘 된대요. 한정관리 주기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달에는요, 매주 간다, 한 달에 4번 간다 이고요. 8, 9개월, 그 전 달에는요, 2주에 한 번 간다, 월 2회 간다.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산전관리,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에서 1차적인 예방이에요. 경련하고 있어 첫 번째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덜덜덜덜 경련하다가도 부닥쳐서 다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든 공간을 확보하든 이게 보기 5개 중에서 1번이 없으면 2번이 답입니다. 난관의 기능,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난관 나팔관이에요. 또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수정은 난관에서 됐어요. 나팔관에서. 근데 이게 자궁으로 가야 자궁이 15에서 20배로 사이즈가 커지죠. 아기가 여기서 커야 되는데 여기 그냥 나팔관에서 착상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자궁 외 임신. 자궁이 아닌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것이 바로 난관 임신일 수 있겠죠. 이 원인균이 뭐다? 임균이다.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임신 내내 이 호르몬이 나와요. 임신의 진단,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된다. 임신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진단에 다 쓰이는 게 HCG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유산의 종류 절박유산.
불가피 유산, 완전 유산, 불완전 유산, 습관성 유산, 계류 유산 요 두 개가 국시에 나왔죠.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된다. 습관성이네. 계류, 태아가 사망한 채로 둥둥 떠다녀. 계류 유산입니다. 임신 초기 안정을 취하면은 아기가 유산되지 않는다. 프로게스테론을 놓는다. 이게 바로 절박 유산이에요. 이렇게 절벽에 아기가 절박하게 매달려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놓으면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완전 유산, 소파 수술이 필요 없어요. 이 뱃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 유산, 소파 수술이 필요해요. 긁어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굵게 가세요. 생리적 체중 감소, 병리적이 아니라 생리적은요,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체중이 감소해도 생리적이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5에서 10% 감소해도 괜찮다. 언제? 태어나서 3, 4일간 체중이 5에서 10% 감소해도 괜찮다. 10% 감소하면 좀 많지 않나요? 괜찮대요. 생리적인 황달. 태어나서 2, 3일 있다가 황달이 생겨났지만 괜찮다. 왜? 일주일 후에 없어지니까. 하지만 태어난 첫날 황달 생겼어? 이건 병리적인 황달이에요. 마찬가지로 체중이 10% 이상 감소했어? 이건 병리적인 체중 감소입니다. 미숙아와 과수가. 털미, 털이 많다. 미숙아죠. 주름이 없어요. 미숙아는 영계니까. 조사나 미숙아, 모성이나 아동에서는 같은 말이고요. 인과 출산에서는 정의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미숙아는 미숙한 아이예요. 신체 발육이 미숙하게 태어난 영유아가 미숙아이다. 조산아, 말 그대로 일찍 태어난 아이예요.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37주 미만에 태어난 게 조산아입니다. 조산아는 여기서는 미숙아, 조산아가 같은 의미로 가세요. 그래서 털미, 털이 많다, 주름이 없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미숙아니까 피하 지방도 적겠죠. 직전국시 이런 거 나왔어요. 요거 두 개 은근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혈관이 잘 보인다. 이 정도요. 과수가는 42주에 숙성돼서 나온 아이입니다. 털은 없고요. 머리카락은 많다. 이 머리카락을 털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과수가는요. 장발장이에요. 머리카락은 많은데 몸에 털은 없어요. 아동 운동의 발달 특성도 국시에 나오죠. 신체 각 부분은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전체적인 활동하고 부분적인 활동하는 거예요. 손 전체 쓰고 손가락 깔짝깔짝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간다. 세분화된다. 두미 법칙, 머리에서 다리로. 근원 법칙, 중심에서 말초로. 큰 근육 먼저 쓰고 작은 근육 쓴다. 손 전체 쓰고 손가락 쓴다. 같은 맥락이죠. 유아기,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단계이다.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인지한다. 분리불안 유아기예요. 또 자율성 대 수치감, 자율성 대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 영아기는요, 신뢰감 대 불신감. 6개월 혼자 앉을 수 있다. 낯가림이 시작된다. 앞니가 나오기 시작한다. 18개월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설사와 구토로 인한 중증 탈수 상태의 영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설사 하면은요, 수분이 빠져나가죠. 구강 점막이 건조된다. 체중이 감소한다. 소변도 안 나온다. 먹은 게 없으니까. 피부의 긴장감 감소,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대천문이 함몰된다. 예방접종, MMR과 디탭은 알아야 됩니다. MMR, 12에서 15개월에 맞는 게 MMR이에요. 풍, MMR이죠. 디탭,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디파 100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맞는 거 B형 간염 주사, 그리고 BCG는 원래 한 달 이내에 맞는데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으면 BCG 당일날 맞는다. 비타민 K 주사도 당일날 맞을 수가 있다. 예방접종 전날 주의사항, 전날 목욕시킨다. 아기 건강한 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 중에 접종시킨다. 그래야 오후에 예후를 볼 수 있으니까 접종한 당일 목욕시키지 않는다. 디탭은요, 디파백은요, 2, 4, 6개월, 15, 18개월, 4에서 6세, 11, 12세 여러 번 맞아요. 그런데 MMR은 제일 처음 맞는 게 12에서 15개월이죠. 1년은 지나야 맞는 게 MMR입니다. 4개월 된 아이가 맞았어야 될 주사는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MMR이 섞여 있으면 이 MMR은 답이 아닙니다. MMR이 뭐라고요? 풍. 요거는 1년이 지나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MMR 이렇게 기억한 겁니다. 생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1년 넘어서 맞아야 되는 게 MMR이다. 아프가 점수 항목 5가지 국시에 나오죠. 호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컬러가 아기의 색상입니다.
핑크핑크한 게 좋은 거예요. 아프가 점수는요.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2번 측정을 해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요. 그래서 6점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는 집중 케어가 필요하구나. 아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됩니다. 이 이름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에요. 같은 말로 미수가 망막증입니다. 기본 산소 농도는 21%예요. 고농도로 때려 부으면 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한다. 우리 저농도 강추 기억나시나요?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되는 마스크가 저농도 강추. 강은 비강 캐뉼라. 추는 벤추리 마스크. 벤추리 마스크는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벤추리 마스크를 끼니까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저농도의 마스크를 끼는 겁니다. 여기서 고농도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일산화탄소 환자는요, 100% 그 산소방에 들어가서 치료를 했었어요. 눈 수술했어? 귀 수술했어? 압상승을 방지해야 된다. 코풀기, 재채기, 머리 숙여서 머리 감기 이런 거 하면은요 압력이 빡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는 위로 가게 누웠어요. 하지만 고름이 나온다면 삼출물이 있다면 아픈 귀를 밑으로 눕는다. 에릭슨 0. 신 신뢰감 대 불신감. 유. 자 자율성 대 수치감. 청소년기는 자 정체감 대 역할 혼돈. 노년기는 노자 또는 노통 통합감 대 절망감. 이유의 원칙, 이유식을 먹는 원칙이요. 한 가지 재료로 시작한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경제적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과일, 제철 재료로 준비한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능동심을 유지한다. 곡물, 야, 과, 고 순이었는데 아직 교과서 변경은 안 됐는데 고기가 곡물 다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하다 해서 곡물 다음에 고기가 되었어요. 곡고.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는데 간격을 두고 시도한다. 이것도 맞고요. 4에서 7일도 맞고요. 7일 간격도 맞고요. 5일 간격도 맞고요. 4에서 7일 다 맞습니다.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홍역 바이러스예요. 코플릭 반점이 생기는 시기는 카타르기고요. 이때 전염성이 가장 높다는 거. 홍역이 국가고시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회복했어. 어린이는 해열 후 열이 떨어져도 1일 후에 등교해라.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피요법, 황사, 스트레스, 꽃가루, 고양이털, 강아지털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돼요. 꽃놀이 갔는데 막 기침하고 난리 났어.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천명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다 하면 천식 가세요.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자살 의도를 보이면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좋다. 구단묻.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라. 이런 거 국시에 나옵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죽고 싶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돼요. 가장 먼저 소실되는 거 뭐로 가장 먼저 소실되는 거 뭐로 반사해요. 가장 나중에 소실되는 거 바빈스키 반사. 발가락을 쫙 펴니다. 펜싱 자세, 긴장성 반사, 긴장 목 반사로 국시에 나왔었죠. 노인성 질환, 요건 좀 중요해요. 조기의 발견이 어려워요. 특정 형태가 없어요. 비전형적이고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게 질병인지 늙어서 그런 건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 질병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도 도미노로 먹죠. 조기 발견이 어렵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다. 관리를 하는 거지 완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성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요실금은 케겔 운동을 해라. 같은 말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라. 중요하죠. 수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에요.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언어 장애가 와요. 그리고 왼쪽 편마비 또는 오른쪽 편마비 한쪽으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실조증, 손해가 망가졌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운동실조증이 있는 사람은 손해랑 연결하시고요. 서서 샤워하다가 넘어지면 머리 다치겠죠?
욕조에서 목욕한다. 이런 것까지 연결하셔야 되고요. 환자의 시야가 온전한 쪽에 물건을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쥐어준다. 건강한 쪽에 지팡이를 짚게 한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짚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 파킨슨이에요. 노인성 질환입니다. 덜덜덜덜덜 떨려요. 안정 시에는 떨리다가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할 때는 또 떨리지 않는데요. 골다공증, 폐경기 여성,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일어납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해서 뼈와 근육에 힘을 실어주는 걷기가 좋다 이거예요. 걷기는 뭐 누구에게나 좋지만 국가고시용으로 걷기가 골다공증에는 좋다.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 고관절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거의 다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고관절 골절 조심하셔야 돼요. 고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은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다치지 않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다치고 나면은, 힘들어요. 일단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조명을 개선한다. 화장실은 환하게 한다.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된다. 또 호출기를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놓는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노인의 수면 교육,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적절하게 운동을 한다, 낮잠을 피하고 낮에 활동을 한다, 카페인을 취침 전에는 피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심혈관계 변화, 혈관 저항의 증가 이 말이 혈압이 높아진다, 혈압이 증가된다, 고혈압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장의 판막은 점차 두꺼워지고 경화되어 약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심자붐, 잡음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강하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신경계, 비렘 수면 시간은 짧아진다. 비렘 수면이 숙면할 수 있는 단계예요. 꿈을 꾸지 않는 단계. 이게 길어야 숙면을 하는데 이 비렘 수면이 짧아지니까 숙면이 어렵다. 노인의 수면은 4단계가 짧다. 노인의 비렘은 짧다. 노인의 바렘은 짧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수술 후 회복 시기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 앞에는요, 물이죠. 물과 보리차. 뒤에는 일반식, 일반적인 식사요. 경식, 가벼운 식사. 유동식 다음에 연식이에요. 유동식은요, 말 그대로 유동식입니다. 물보다 조금 더, 육회어 이런 거. 콧줄로 밥 먹는 영양식, 위간 영양 이런 식사고요. 연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 계란찜, 순두부 이런 거 퍼먹을 수 있는 거.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 연식은 죽이죠. 노인과의 의사소통, 낮은 어조가 좋아요. 어르신! 이게 아니에요. 어르신! 이렇게 차라리 낮은 어조가 잘 들린다는 거. 자음을 분명히 말하래요. 자음이 뭐예요? 몸짓이나, 이게 자음입니다. 몸짓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를 사용한다. 이게 더 뭔가 또박또박 말하게 됩니다. 시각장애 노인과 소통 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넨다.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먼저 만지면 깜짝 놀랍니다. 치매 노인,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반말 이런 거 안 되고요. 한 번에 하나씩 설명한다. 치매 노인의 식사 간호 중요하죠? 접시보다 사발, 뭐보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좋았던 것만 기억하세요. 접시보다 사발을 이용한다. 턱받침보다는 앞치마가 좋다. 2층보다는 1층에서 주거하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양념통 식탁에 두지 않아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이거 막 먹을 수 있거든요. 막 세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눈앞에 놓지 않습니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괜찮아지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어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이제 인지가 초기에는 정상생활이 가능한데 치매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뭐예요? 내 손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은행 가고 마트 가고 이게 일상생활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게 치매예요. 초기에는 됩니다. 무거운 숟가락을 왜 쥐어줘? 밥 먹다가 잊어버려요. 밥만 먹거나 반찬도 안 먹거나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다는 사실도 멍하니 잊어버리기 때문에 숟가락이라도 무거우면은 나 뭐 하고 있었나 보다. 밥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참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기지쇼감, 기도유지, 호흡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상처 보호 같은 말이죠. 다음 중 누굴 먼저 구해야 되냐 하면은 기지쇼감 요 순서대로 찾아서 기도유지 해야 될 환자 없어? 그러면은 뭐 대출혈 환자, 지혈해야 되구나. 그 환자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없어? 쇼크 예방 환자 답이 됩니다.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 이게 뭐 변형된 거든 그냥이든 어쨌든 다리를 올려준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끝에 있는 피를 다 이 심장으로 몰아주고 뇌로 몰아주는 거예요. 뇌와 심장이 중요하니까요. 중심 정맥 앞쪽으로 피를 모아준다. 뇌와 심장에 혈액을 모아준다.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나필락틱 쇼크, 항생제 알러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기관지가 보통 이게 협착되는 걸로 오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투여합니다.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의식 상태를 사정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언어적인 자극이에요. 반도각이 인상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반응을 확인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살살 두들기면서 말로 하는 게 언어적인 사정이에요. 이게 언어적 사정이라는 표현이 국시에 나왔죠. 도움 요청.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노란 티 청바지.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심폐소생. 가슴 압박이 심장을 소생하죠. 폐소생은 인공호흡입니다. 10초에 2번 숨을 불어넣는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슴 압박 인공호흡, 중간에 기도유지, 고개를 똑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건 경련시 또는 이물질을 뱉어낼 때고요. 심폐소생할 때는 고개를 똑바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상태 확인한다.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하죠. 도움을 요청하고요. 가슴 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한다. 가슴 압박 다음에 인공호흡이라는 것을 주의하세요. 이 순서가 인공호흡 다음에 가슴 압박이면은요,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폐심소생술이 되는 거예요.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죠. 그쵸? 폐를 소생하는 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인공호흡입니다. 압박할 때는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체중으로 합니다. 손꿈치로 이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게 5cm 정도 눌러준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이다. 분당 100에서 120회를 눌러준다. 이런 것들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스킵한다고 여러분 다 스킵한 상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뭐 10줄이 이론이다. 10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한두 개만 설명하는 거예요. 중독 환자 1순위, 약병을 들고 가라.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약병이 없으면은 약병이죠. 구토물이라도 가져가라. 왜? 구토를 시킬지 위세척을 시킬지 뭐 해독제를 놓을지 다르거든요. 코피, 비출혈, 코피, 목덜미나 콧등에 얼음찜질한다, 뱉는다, 피는 뱉는다, 치과적인 발치, 치과는 삼킨다, 코피 뱉는다. 이거 아시죠? 왜 이런 건지 이 영상에서 설명 안 드려요. 자동심장 충격기 부착이치 대상자를 상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시죠? 이렇게 자동차 보조석에 안전벨트 하는 순서 오른쪽 왼쪽이에요. 우리 눈에는 왼쪽 오른쪽이지만 쓰러진 환자 기준으로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오른쪽 여기가 뭐예요? 쇄골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아래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에 하나 붙이고 왼쪽 젖꼭지 중간 겨드랑이에 부착한다. 이것을 왼쪽 빗장뼈 또는 오른쪽 젖꼭지로도 나오고요.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왼쪽 빗장뼈 이렇게 반대로도 나와요. 항상 빗장뼈 아래 하나, 오른쪽. 여기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아래, 왼쪽 이렇게 기억하세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요.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돼요. 왜? 이 누워있는 사람의 심장이 분석돼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주물러주고 있으면 여기저기 분석될 거 아니에요. 이때만 모두 물러나세요고 나머지는 모두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대상자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충격 버튼이 이제 리듬 버튼 누르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단계, 모든 기계는요. 전원을 켜야 되고요. 그리고 패드를 부착해야 되죠. 패드 부착 어디 갔죠?
전원 켜고 패드를 어디다 붙여?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을 합니다. 또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가 맞아요. 하지만 리듬 분석할 때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쇼크 버튼 언제 누르냐?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뭐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후 이런 느낌이에요. 30대 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2분마다 반복된다. 119 올 때까지 계속해라. 하임리법. 등 두들기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 5대5로 간다 이거죠. 응급처치, 화상, 찬물에 15분간 담근다. 동상, 담요로 전체적인 보온을 해준다. 부은 보온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더 좋다. 마사지하지 마라. 압력을 피해라. 동상 부위를 위로 높게 해줘라. 다 웬만하면 몸보다 위에요. 아픈 쪽은. 근데 뱀한테 물렸어. 몸보다 아래쪽으로 해야 돼요. 독이 퍼지면 안 되니까. 열 중증 4가지.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 여기서 열사병 중요하죠? 위험해요.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에 장애가 왔다. 시상하부가 망가졌다. 땀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열을 내립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열경련, 소금물을 먹인다. 골절. 부목 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다리를 올린다. 냉찜질한다.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양리, 선택작용. 우리가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잘 알고 있어요. 머리 아플 때도 먹죠? 이가 아플 때도 먹죠? 생리통에도 먹죠? 그냥 뭐 열나면 먹죠? 여러 가지로 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픈 대로 약발이 가요. 그래서 머리로 가거나 생리통으로 가거나 해열로 가거나 합니다. 많은 약효 중에서 몸에서 알아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 그게 선택작용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어렵습니다. 어떤 조직이 장기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서 그 조직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것, 어떤 방법으로 먹던지 알아서 그 장기에 가서 약발 받는 것, 이게 바로 선택작용이에요. 내성, 하도 많이 먹어서 약발 안 받는 게 내성입니다.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어서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더 더블로 증가해야 된다면 이건 내성 생겼다 이거예요. 약발 안 받는 게 내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